여러분, 두부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린다는 말 익히 들어보셨죠? 그래서일까요? 건강을 위해 매 끼니마다 두부를 챙겨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꼭 넣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두부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조합이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독으로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어르신 중엔 평생 아무 의심 없이 그 조합으로 드시다가 콩팥 기능을 완전히 잃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부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같이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바꿔드리기만 했는데요. 그 후로 콩팥이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 3시 응급실로 긴급히 실려오신 75살 한미자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평소에 기름진 고기 대신 두부가 좋지 하시며 건강을 위해 매일 두부를 챙겨 드셨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밤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는 가운데 바닥을 구르셨습니다. 산통보다 더 심하다는 요로 결석이 생긴 겁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 요관이 날카로운 돌덩이에 막혀 있었고 콩팥은 부어올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은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콩팥을 망가뜨린 주범은 두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매일 밥상에서 두부와 함께 먹던 그 반찬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먹었던 음식이 부엌에서의 작은 실수로 독이 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두부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조합과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 상태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6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청소기 필터가 있다고요. 그 필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지로 꽉 막혀서 바람이 통하지 않거나 낡아서 곳곳이 구멍난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여러분의 콩팥 필터, 즉 사구체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젊을 때의 콩팥은 아주 정교한 채와 같아서 두부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깨끗하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억 번의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필터 조직은 얇아지고 기능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부는 몸에 좋으니까 하며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퓨린이 풍부한 밭에서 나는 소고기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그 노폐물을 거뜬히 처리하지만 낡은 필터에겐 그 과정이 고역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 속을 떠돌며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낡은 필터의 구멍을 억지로 통과하다 결국 필터를 찢어버립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자주 붓는다면 바로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소화 효소도 부족해집니다. 소화 효소도 부족한데 콩팥 필터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섭취 방법마저 틀린다면 그건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 청춘이라면 결국 그 대가는 콩팥이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두부와 이 음식이 함께 들어있진 않은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행복이라고 적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열심히 계속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킬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거의 모든 한국인 밥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서 순두부찌개 시키거나 집에서 두부를 부칠 때 습관적으로 송송 썰어 듬뿍 올리는 것. 바로 대파, 쪽파입니다. 하얀 두부 위에 초록파가 올라가야 색깔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요. 이건 한국 요리 불문율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뼈 건강과 콩팥을 위해 이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파의 만남을 냉정히 갈라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아니 선생님, 파가 감기 예방하고 혈액순환 좋다는데 왜 두부랑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파 자체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성이에요. 나이 드셔 고기 대신 두부 챙겨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부의 풍부한 칼슘으로 구멍 숭숭 뚫린 뼈를 채우고 골다공증을 막기 위함이죠. 하지만 두부에 파를 듬뿍 넣는 순간 비싼 돈 주고 산 두부의 영양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꼴입니다. 파에는 인, 유황, 옥살산이 많아요. 두부 칼슘이 몸에 흡수되려 할 때 이 성분들이 칼슘을 가로채서 배설물로 내보냅니다. 독은 아니지만 지갑과 건강 갉아먹는 미련한 습관인 거죠. 60 넘으면 뼈가 생명입니다. 칼슘이 뼈로 안 가면요, 몸이 뼈에서 억지로 칼슘 빼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늙고 지친 콩팥이 갑자기 늘어난 혈액 칼슘을 밤새워 필터링해야 하죠. 과로의 연속입니다. 결국 두부의 파 듬뿍 습관은 뼈는 약해지고 콩팥은 늙게 만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두부 먹을 때 파 대신 다른 고명 올리기. 파를 꼭 먹고 싶으면 두부와 조리 시간을 따로 맞춰 먹기. 기껏 챙긴 보약 같은 두부가 헛수고 되게 하지 마세요. 그 아까운 칼슘, 파에 도둑 맞지 마십시오. 여러분 뼈와 콩팥은 그 칼슘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밥상 위 하얀 두부 반찬 바로 옆에 파릇파릇하고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나물이 나란히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 밥상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것이죠. 잡곡밥에 심심한 두부조림, 그리고 비타민 듬뿍 시금치 무침. 특히 입맛 없을 때 큰 양푼에 밥 넣고 두부랑 시금치랑 고추장 섞어 비빔밥으로 쓱쓱 비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 둘을 한 입에 섞어 먹는 게 뱃속의 돌멩이 공장 짓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왜 좋은 음식 둘이 만나서 독이 될까요?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뽀빠이도 사랑하는 시금치엔 옥살산, 수산이 채소 중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대로 두부엔 뼈를 튼튼히 하는 칼슘이 가득하죠. 각각 따로 먹으면 100점짜리 완벽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위장 속에서 이 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 불용성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딱딱한 찌꺼기가 생겨요. 이건 물에 녹지도 소화되지도 않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물 마시는 대로 콸콸 걸러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60년 낡은 청소기 필터 같은 여러분의 콩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출되지 못한 미세 돌멩이들이 콩팥 깊숙한 신우 또는 좁은 요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연하고 부드러운 콩팥살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긁어대는 모습을요. 이게 커져 신경 건드리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그 고통은 산통보다 더 끔찍하고 처절하죠. 실제로 옆구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며 들어오신 71세 김명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시금치 두부 된장국으로 건강을 챙겼어요 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콩팥에 돌들이 빽빽이 차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듯 통증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제 손 잡고 울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채소랑 콩만 골라 먹었는데 왜 돌이 생기나요? 그 눈물 앞에서 마음이 찢어졌지만 냉정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재료라도 궁합 안 맞으면 독약됩니다. 시금치뿐 아니라 근데 비트 같은 채소도 옥살산 많아 두부와 상극이에요. 시금치 데치면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데치면 줄긴 하죠. 하지만 이미 약해진 콩팥에겐 남은 적은 양조차 치명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부 있는 날엔 시금치 안 먹기, 시금치 날엔 두부 빼기, 냉장고 깊숙이 서로 숨겨두는 지혜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예요. 돌로 꽉 차서 피나고 막힐 때까지 비명 없이 참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이미 늦어요. 오늘 저녁 밥상 차리실 때 습관처럼 두부 옆에 시금치를 놓으려 하시면 지금 멈추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수술대에서 구하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세 번째 상극을 공개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 드시는 분, 아침에 얼굴, 손발이 퉁퉁 붓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목숨 걸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부 어떻게 드시나요? 담백해서 짭조름한 양념 간장에 푹 찍거나 두부 조림으로 짜게 졸여 드시죠? 바로 이 습관이 콩팥을 소금물에 절여 서서히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75세 김정수 어르신 사례가 딱 그겁니다.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시던 어르신, 콩팥 수치 나빠진다고 듣고 충격받으셨어요. 그래서 짠 국과 김치를 싹 치우고 싱거운 물두부를 주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매 끼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모, 완벽 건강 식단이었어요. 하지만 2달 후 병원 오셨을 때 혈압이 더 치솟고 다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눌린 자국이 오래가는 심한 부종이 생긴 상태셨죠. 콩팥 기능은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저한테 가슴 치며 호소하시더군요. 선생님, 맹물 삶은 두부만 먹었는데 왜 이래요? 식사 방식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두부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어요. 두부가 싱거워서 파, 마늘, 고춧가루가 잔뜩 든 양념 간장에 푹 담가 드신 거예요. 여러분, 두부 표면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겉은 매끄러워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스펀지처럼 수만 개의 미세 구멍 뚫려 있습니다. 스펀지 같은 두부를 간장에 찍으면 구멍들이 순식간에 소금기 빨아들여요. 하얀 두부 드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소금물 가득 찬 폭탄 삼키는 겁니다. 나이든 낡은 콩팥 필터에 소금, 즉 나트륨은 쥐약이죠. 혈관에 나트륨 많아지면 삼투압으로 주변 물을 닥치는 대로 끌어당겨요. 혈액량이 폭증하면 혈압이 펑 터지듯 상승하는 거죠. 결국 콩팥 사구체가 이 압력을 견디다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두부를 선택했지만 스펀지 같은 성질을 모르고 간장을 곁들이며 매일 콩팥 독을 드신 꼴이었어요. 콩팥이 나쁜 분들에겐 두부와 간장은 시한폭탄입니다. 문제는 이 습관 고치기 정말 어렵죠. 수십 년 짭짤한 간장 맛에 길들여진 입맛도. 집에선 아내분께 요리 싱겁게 해달라기 미안해서 그냥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가정 평화라고요? 하지만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대처법 제안할게요. 바로 요리하는 분께 짜게 하지 말라는 잔소리 말고 지금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두부 옆 간장을 치울 거예요.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 시금치, 간장, 세 가지 종지를 완벽히 치우셨다면 두부를 요리하기 직전으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여러분, 마트에서 사온 두부 팩을 뜯자마자 흐르는 물에 대충 한번 헹구고 바로 칼로 썰어서 찌개 넣거나 생으로 드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두부만 드신 게 아니라 공장에서 들어간 각종 첨가물까지 고스란히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공장 대량 생산 두부엔 콩물이 끓어넘치지 않게 하는 소포제, 두부를 굳히는 응고제, 유통기한 늘리는 보존제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된 안전 첨가물 맞아요. 하지만 해독력 떨어진 60대 이상 콩팥에겐 이 미세 화학물질조차 불필요한 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거치셔야 할 세탁 과정이 있습니다. 귀찮아도 꼭 따라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니까요. 첫 번째 단계.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이세요. 두 번째 단계. 두부를 통째로 넣고 딱 2분만 데치세요. 이 짧은 2분이 마법을 부립니다. 뜨거운 물이 두부 속 깊숙이 스며들어 응고제, 쓴맛 나는 간수 성분, 포장 용기 속 보존제를 80% 이상 녹여 배출시킵니다. 때 묻은 빨래를 삶으면 때가 쏙 빠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삶아낸 두부는 잡맛 완전 사라져서 콩 본연의 고소함이 훨씬 진해지고 식감도 탱글탱글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데친 두부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찬물에 담가서 10분 정도 열기를 식히세요. 이렇게 하면 두부가 단단해져서 요리할 때 잘 안 부서지고 남아있던 미세한 나트륨과 칼륨까지 물로 빠져나가요. 결과적으로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 재개한 두부는 이제 누구와 만나야 콩팥을 살리는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를 찾아오셨던 70살 이명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명훈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5번 이상 깨어나야 했고 그 때문에 늘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병원에선 노화 현상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입이 마르고 기운 빠지는 부작용 때문에 더 괴로워하셨어요. 그런 어르신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냉장고에 있던 양념 간장통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그 빈자리에 한국의 올리브유라 불리는 생들기름과 고소한 볶은 통깨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두부에 짭짤한 간장 맛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아시겠지만 그건 혀가 소금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명훈 어르신은 아침마다 따끈하게 찐 두부 위에 황금빛 들기름을 밥숟가락 한 가득 뿌리고 그 위에 고소한 통깨를 듬뿍 얹어서 드셨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있는데 이건 자연계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높은 함량입니다. 바로 이 오메가3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하죠. 혈관이 부드러워지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또한 함께 뿌린 통깨 속 아연과 세사민 성분은 콩팥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요. 어르신은 이렇게 드신 지 딱 3달 만에 저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니다. 그리고 소변에 그 많던 거품이 싹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약으로도 해결 안 되던 야간요가 식탁 위 양념 하나 바꿈으로 해결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쁜 기름과 소금을 치우고 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 당연하고 과학적인 결과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먹는 건강식이 절대 아닙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목 넘김조차 편안한 두부 들기름찜이 여러분의 콩팥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생일날 반드시 먹는 미역국, 그리고 매일 밥상 단골인 두부. 하지만 의외로 이 둘을 한 냄비에 넣어 끓여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보통 미역국엔 소고기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의 미역국엔 소고기 대신 반드시 두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부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미역이 완벽하게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두부엔 항암 효과 뛰어나고 혈관 청소해주는 사포닌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사포닌에게는 아쉬운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필수 무기질 요오드를 몸 밖으로 조금씩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원료인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온몸 대사가 느려지고 이는 곧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며 결국 콩팥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때 요오드의 황제 미역과 다시마가 등장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두부 때문에 빠진 요오드를 즉각 보충해줘 갑상선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콩팥이 힘차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미역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알긴산 능력이에요. 이 알긴산은 콩팥 필터에 달라붙은 미세 중금속과 노폐물을 마치 자석처럼 흡착해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66살 박정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만성 콩팥병 3기 진단 받으시고 단백질이 무서워 두부까지 멀리 하셨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두부도 끊으니 기력 쇠해,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저는 박 어르신께 소고기 없는 두부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처방했어요. 중요한 조리법은 이랬습니다. 냄비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 살짝 두르고 불린 미역을 달달 볶다가 물 붓고 끓으면 미리 데쳐둔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기. 간은 국간장 아주 조금으로 심심하게 맞추셨죠. 소고기에 인성분 없으니 콩팥 부담 제로, 두부의 단백질과 미역의 해독작용이 시너지를 일으켜 다음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두부 미역국 없인 밥 못 먹겠다 하실 정도로 활력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비싼 보약 대신 마트 가서 미역 한 팩과 두부 한 모 사오세요.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여러분 콩팥을 씻어내고 다시 뛰게 합니다. 미역으로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튼튼한 근육과 새로운 활력으로 꽉 채워줘야겠죠. 세 번째 기적의 짝꿍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완전식품 대명사인 달걀과 붉은 보석 토마토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뵐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팥에 단백질 찌꺼기 남을까봐, 아니면 소화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를 멀리하고 풀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드셔서 근육 빠지는 근감소증이 오면 그게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을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인데 바로 이 버팀목이 사라지면 콩팥이 홀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때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빠져나가는 근육 꽉 잡아주고 뼈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황금 조합이 바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먼저 달걀이 두부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부엔 칼슘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혼자서는 우리 몸에 잘 흡수 안 돼요. 이때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비타민 D가 등장하면 두부의 칼슘을 뼈 속으로 실어 나르는 훌륭한 운반책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아서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채워줘요. 고기 안 먹어도 근육 빠짐을 완벽히 막아주는 거죠.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콩팥 세포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특히 콩팥 약한 분들은 만성 염증 수치 높아서 고생 많으시죠? 토마토가 바로 이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 토마토 칼륨 걱정하시는데 두부와 달걀과 함께 기름에 볶아 익혀 드시면 칼륨 수치가 어느 정도 조절되면서 리코펜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5배 이상 높아져요. 그럼 이 세 가지 어떻게 먹는 게 최고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실 수 있는 두부 달걀 토마토 볶음을 권해드려요. 만드는 법.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 단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두르고 으깬 두부와 썰어둔 토마토 먼저 볶으세요. 두 번째 단계. 토마토가 몽글몽글 익어갈 때쯤 달걀 2개 풀어서 스크램블처럼 같이 볶기. 마지막 간. 소금 대신 새우젓 국물 아주 조금 넣어 감칠맛 내세요. 이렇게 만든 한 그릇은 소화 완벽, 위장 부담 제로예요. 밤새 콩팥 괴롭히지 않으면서 다음날 아침 넘치는 기력 선물해줍니다. 밥을 안 먹어도 속 든든하고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아침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콩팥 살리려 비싼 녹용 먹거나 이름 모를 건강기능식품 해외 직구하시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비싼 돈 안 들이고 오늘 알려드린 두부 달걀 토마토 볶음을 일주일에 딱 3번 챙겨 드세요. 이제 여러분은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독이 되고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건 먹지 마, 저건 먹어라는 기계적인 식단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의 소중한 생명줄인 콩팥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오늘 두부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우리 몸에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파와 만나 칼슘을 낭비하며 시금치와 만나 돌을 만들고 간장과 만나 콩팥을 조여오던 바로 그 위험한 습관들을 이제 과감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기름으로 혈관 부드럽게 만들고 미역과 다시마로 독소 씻어내고 달걀과 토마토로 근육을 채우는 새로운 습관을 심으셔야 해요.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결코 먼 미래에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낸다면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오늘 저녁 당장 식탁에서 간장을 치우고 들기름 꺼내는 작은 실천을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지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힘을 방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 안내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 회복 소식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실천법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